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411쪽에 나와 있는 411쪽에 취득세 세율 봅니다. 취득세 세율. 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취득세가 산출되는데, 우리 취득세에서 공부해야 될 세율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표준세율이 있습니다. 표준세율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례세율을 공부합니다. 특례세율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과세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율이 크게 세 가지다. 그런데 첫 번째 표준세율 하면은요, 세법에, 지방세법 규정에 이러이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이 세율을 정해놨어요. 그걸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취득세는요, 앞에서 언급이 됐지만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도지사가 세금을 걷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도세라고 하죠. 도지역으로 귀속됩니다. 세금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는, 또는 특별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취득세 부담을 줄여줘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표준세율, 여기 보실까요? 이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거치고 조례를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이에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지나거나 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시면 411페이지, 412페이지 보시면 도표 나왔죠. 세율.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1번 유상승계취득의 주택, 농지, 기타가 있는데, 농지 말고 밑에 세 번째 칸에 기타. 예를 들어 상가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1000분의 얼마냐? 상가부동산 같은 경우 1000분의 40의 유상 매매로 취득하면, 그러면 1000분의 40이면 100분율로 하면 4%라는 뜻이죠. 아니 100분율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1000분의 40 1000분율로 표시했느냐? 지방세법은 소수점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좀 번거로우니까 표시하지 않으려고 1000분율로 표시하는 거지 다른 의미 없어요. 그래서 1000분의 40이나 100분의 4, 즉 4%나 같다. 그럼 여기 보세요. 요게 4%인데 요 4%에 예를 들어서 100분의 얼마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 보실까요? 100분의 50이니까 절반이잖아요. 절반이면 2%입니다. 그죠? 2%를 여기에 증할 수도 있고 2%를 여기에 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그렇다면 여기서 빼면 최저 2%부터 최고는 6%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세율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요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 표준세율은 취득세는 물건마다 각각 틀려요. 다시 말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물건마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세율이 다 달라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 따로, 선박 따로, 차량 따로,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세율이 다 다르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 우리는 부동산세법이니까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만 시험 범위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취득했을 때 몇 cc냐에 따라서 세율이 틀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에 관련된 표준세율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4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율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표준세율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요거 표준세율에 100분의 50 가감할 수 있다 그랬고, 또 하나는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에 뭐가 됩니까?
해당이 되면 둘 이상 세율에 해당이 되면 그 중에 뭐 높은 세율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재산이 두 가지 세율에 중복이 되면 두 가지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높은 세율 한 가지만 적용한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취득세율,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물건마다 있지만 부동산 외 세율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기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실 때 4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 보시죠. 거기 부동산 취득했을 때도 1번 유상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매매죠.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주택이냐 농지냐 또는 농지 외 부동산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달라진다. 예, 그래서 자 보실까요? 자, 표준세율인데 첫 번째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중에서도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을 뭘로 취득하느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유상, 그죠? 유상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유상승계 취득하면 매매인데, 이때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요, 첫 번째 주택이냐 또는 뭐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이외의 부동산이냐, 이거에 따라서 세율 세 가지가 구분됩니다. 그럼 주택은요, 거기 나와 있듯이 취득 당시 가격이 얼마입니까? 6억 이하입니다. 6억 이하 주택을 여기서 취득 당시 가격이 6억 이하면 1000분의 10, 다시 말하면 1%죠. 1000분의 10이니까 1%. 그리고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1000분의 22%고요. 그 다음에 9억을 뭐 하면 초과하죠.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 즉 3%를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주택 면적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가격 기준으로 해서 6억 이하 주택은 1%, 6억 초과 9억 이하 그 사이에면 2%, 9억을 초과할 때는 3%입니다. 이렇게 세율이 정해져 있고, 그럼 농지는 뭐냐? 농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여러분 농지를 취득한다는 얘기는 경작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1000분의 30, 3%고 농지 외 부동산은 1000분의 44%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농지가 뭐냐? 그래서 잠깐 도표 밑에 보시면 세율표 밑에 거기 1번에 농지 이렇게 나왔죠. 농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전답 과수원, 거기다가 목장 용지를 우리는 농지라고 합니다. 거기 보실까요? 기억.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이나 밭 또는 뭘로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보여 거기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농지입니다. 이때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막, 막사나 퇴비사, 또 양수장, 지못, 그리고 농도, 도로나 수로가 있으면 그런 면적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경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 또는 목장 용지인 토지를 실제로 뭘로 축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축사와 또는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토지 또는 초지,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지, 사료밭 이런 걸로 이용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뭘로 본다? 농지.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전답 과수원 그리고 축산업에 이용하는 목장용지까지를 농지라고 한다.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그럼 농지 토지 중에서 요 농지만큼은 3%고 나머지 부동산은 여기 이외에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농지 이외의 토지, 대지 같은 거, 그리고 주택 말고 일반 건축물이 있죠. 이것은 전부 다 여기로 갑니다. 4%. 이렇게 해서 취득세 매매, 부동산 매매는 1, 2, 3, 3, 4. 그죠? 1%, 2%, 3% 주택. 그리고 농지 3%. 나머지 주택이나 농지 빼고 나머지 부동산은 4%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상승계취득이 있죠. 무상. 그래서 이것도 일반의 경우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다시 말하면 3.5. 그러나 누가 받았어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았다. 그러면 세부담을 줄여주죠. 2.8. 이게 무상승계취득입니다. 다음, 여러분 원시취득이 있어요. 원시취득하면 2.8. 건물을 새로 지어서 건축하거나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새롭게 토지가 조성이 됐다. 이와 같은 원시취득에 대해서는 2.8. 이거 외에요. 총유물, 합유물 등기되어 있는 거 분할할 때 2.3. 그죠? 2.3% 이와 같은 세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는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거, 기본적으로 원시취득 외에 유상하고 무상 요거 정도는 필수로 좀 정리를 하시고, 특히 주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은 매매로 취득했을 때 여기서 유상승계 취득하면 매매하면 무엇도 들어갑니까? 여기서 공매나 그 다음에 뭐예요?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매매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택을 뭐 받았습니까? 분양받아서 취득한 것도 전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기본세율 이해하시고, 다음 여러분 그 밑에 세율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 외 취득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마저 정리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을 보십니다. 부동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세율 다음에 중과세율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뭘로 가느냐? 특례세율로 가겠습니다. 특례세율 417쪽에 보시면 417쪽에 보시면 세율의 특례가 있습니다. 우선 세율의 특례가 바로 뭐냐? 특례세율인데, 자, 특례세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형식상이에요. 형식상 취득이다 이 얘기요. 형식상 취득. 이 얘기는 뭡니까? 소유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형식상 뭐를 한다. 실질적인 취득은 아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지만 내 앞으로 뭐를 합니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취득세 부과한다. 그래서 형식상 취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건 취득세 세율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세율? 세율이 표준 세율이 있어요. 표준 세율이 어떤 겁니까? 이거죠. 이와 같은 세율이죠. 이와 같은 표준 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라? 2%를 빼라 이 얘기예요. 2% 빼고 취득세 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2% 빼면 0.8, 요거는 0.5, 2%니까 1.5, 요거는 2%, 1% 이렇게 빼라 이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0.5를 50%만 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형식상 취득에는 표준세율에 2%를 적용하느냐. 여기서 잠깐 과거에 한번 잠깐 보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요. 그냥 설명 들으세요. 옛날에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별도로 뭐네요? 취득세 냈었어요. 이때 취득세는 무조건 2%였었다. 매매든 상속이든 그렇지 않고 전부 다 단일 비례세율 2%였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공시를 하게 됐죠.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합니다. 그럴 때 등록세라는 세금을 별도로 냈었어요. 이때 등록세는 바로 뭐냐면, 자, 매매로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2%였었고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0.8이었었어요. 그리고 증여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1.5%였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원시취득 소유권 보전 등기할 때는 0.8 이런 식으로 과거에 등록세 세율이 있었죠.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통폐합이 됩니다.
통폐합 합쳐서 이거하고 합쳐서 지금은 뭘로? 취득세로 부과되죠. 이때 취득세는 자 여기 농지 말고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주택 말고 요거 합쳐서 몇 프로입니까? 일반 부동산 저기 표준세율 4%죠. 이게 취득세 무슨 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이에요. 그럼 상속받았다. 농지 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은 2.8입니다.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증여받았어요. 증여받았으면 3.5. 결론은 이와 같은 세율 있죠? 예, 증여. 이거 무상은 증여입니다. 증여. 이렇게 이와 같은 표준세율은 과거의 취득세와 과거의 등록세를 합쳐서 이걸로 취득세로 묶어져 있죠, 지금. 그런데 왜 여기 형식상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과세하느냐? 이 얘기는 자,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니까 옛날에 뭐는 내지 마라.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등록세만 과세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취득세 내지 마라. 그래서 2%를 빼고 나머지만 그러면 요것만 내라 이거죠. 옛날 등록세 부분만 부과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보느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준세율 첫 번째 형식상 취득은 어떤 경우다? 실질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자기 앞으로 형식상 뭐만 했다. 등기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득세는 빼고 2% 빼고 옛날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그래서 형식상 소유권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교재 418쪽으로 갑니다. 1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환매 등기가 된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취득.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등기? 환매 등기된 무슨 권이다? 환매권이다. 이렇게만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매 등기된 환매권이라는 건 지금 소유권을 넘겨주지만 매매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환매권은 뭐죠? 지금 소유권 넘겨주고 돈을 받지만 일정 기간 내 지금 대가를 받은 거 다시 주고 소유권을 되찾아 오겠다. 실질적으로 매매한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소유권은 이전하지만 등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매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그래서 과거의 취득세 부분을 빼고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이거죠. 환매권입니다. 실질적인 매매 거래가 아니다. 지금 부동산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지만 약속된 날짜에 다시 그 대가를 주고 소유권 되찾아올 거기 때문에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또 두 번째가 있죠. 2번 상속받았어요. 상속으로 뭐 했습니까? 취득.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상속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이 무상 중에서도요.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할 때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는 2.3이고 농지 이외의 부동산은요. 2.8 이렇게 표준세율이 돼 있어. 상속받았을 때 요건 증여고. 자, 그런데 상속받은 것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하나는 뭐냐? 1가구 1주택이라고 그랬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무슨 주택이 제외되고 고급주택은 제외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가요. 상속을 받아서 주택이 하나라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취득세는 내지 마라. 그러나 망자 앞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등기는 해야 되니까 등기에 대한 거는 내라. 그래서 2% 빼고 내라 이 얘기입니다. 1가구 1주택.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면 얘기는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았다 이 얘기죠. 또 하나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즉 자경 농민이 무엇을 농지를 뭐 받았다? 상속받았다 얘기해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올해부터 30km죠. 30km 이내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가 농지를 벌받았다면,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는 내지 말고 등기는 해야 되니까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그래서 과거의 취득세 2% 부분을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요거는 법인과 법인이 합병합니다. 기업과 기업이 하나로 합병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취득세는 내지 말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만 내라. 그리고 공유물 분할이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기 보만큼만, 지분만큼만 분할한다면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죠. 남편과 부인이 공동 등기했다가 지분대로 나눠서 등기한다는 얘기는 자기 재산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거니까 취득세 또 내라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합병, 공유물 분할이 있습니다. 또 건축물에 대한 뭡니까? 이전, 건축물의 이전. 이 얘기는 동일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옆으로 이전할 때 종전 건축물 그대로 면적 증가되지 않고 이전했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취득세 2% 부분은 빼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민법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 민법 434조는 협의이혼이고요. 839조 하면은 소송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죠.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겁니다.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민법에는요, 혼이 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됐던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죠. 그럼 재산 분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 분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예를 들어 이혼하지 않았는데 남편 앞으로 돼 있던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옮겨줬다, 소유권 이전했다. 이건 증여죠, 증여.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혼이 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이혼했으면 나눠 갖죠. 이때 협의에 의해서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툼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가서 나눠 가질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로 취득하는 건 자기 재산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취득세 내지 마라.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야 되니까 과거에 등록세 부분 일부만 세금 내라. 그래서 2% 빼고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끝에 계약 해제로 인해서 소유권 등기가 뭐하는 거? 말소되는 경우 이런 거 등은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니까 과거의 취득세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내라. 이게 형식상 취득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특례세율의 이번에는 두 번째 특례세율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 418페이지 밑에 나와 있죠. 양가로 2번. 그래서 두 번째 특례세율은 이건 간주취득입니다. 무슨 취득? 간주취득이다. 간주취득.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취득세 몇 프로? 2%. 이 얘기는 뭐냐? 과거에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있을 때 등기는 안 해도 되니까 필수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뭐만 내라? 취득세만 내라. 그래서 과거의 취득세 몇 프로? 2%. 등기는 안 해도 되니까 필수사항이 아니니까 취득세는 내라. 그래서 우리 간주취득이죠, 주로. 그럼 간주취득의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의 뭡니까? 개수죠.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이때 개수는 가액이 뭐한 겁니까? 증가가 된 거지 면적이 증가된 건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존 건축물에 없었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자산 가치가 증가된 게 간주취득 개수입니다.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는 등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뭐는 내라? 취득세는 내라. 그러나 이때 면적이 뭐한 거? 증가된 건 간주취득이 아니니까 뭐한다? 그건 제외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간주취득에 여러분 차량 기계장비 등에 대해서 차량이나
또는 기계장비 또는 선박 등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종류를 뭐합니까? 변경해서 종류 변경. 그래서 역시 가액이 뭐했다? 증가가 됐다. 그죠?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에 대해서 종류 변경, 가액이 증가됐으면 그것도 등기는 안 해도 되니까 뭐는 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토지에 대해서 지목을 뭐 했습니까? 변경했다.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액이 뭐 했습니까? 증가됐으면 취득세 되는데 지목 변경 등기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뭐는 내라는 얘기예요. 취득세는 내라. 2%만 내라. 과거에 취득세가 2%였었어요. 그래서 2% 내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우리 과점주주가 있죠. 우리 세법에서 취득세에서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죠. 그 주식의 총주식의 몇 프로? 50%를 뭐 했습니까? 초과했을 때 과점주주다. 이때 왜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이냐?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을 뭐 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취득세 몇 프로? 2%. 이것이 바로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이에요. 근데 간주취득은 아니지만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뭐 5번 4번, 5번, 6번, 7번 그죠? 끝까지 4번, 5번, 6번, 7번 이런 건 뭡니까? 각종 차량이나 또는 기계장비 또는 선박 이런 뭐 항공기 등을 외국에서 뭐하는 경우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수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은 간주취득은 아니지만 간주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몇 프로? 2%만 내라 이겁니다. 또 8번에 보시면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로서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뭘로 되어 있다? 묘지. 그러니까 지목이 뭘로 되어 있느냐? 묘지로 되어 있다. 묘지를 뭐하면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 안 해도 되니까 토지, 실질적인 묘지도 토지잖아요. 땅을 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몇 프로? 2% 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도 있지만 요거보다는 요 부분 이렇게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은 몇 프로다? 2%. 왜? 등기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과거에 종전의 취득세 2%만 내라. 이렇게 해서 우리 특례세율은 형식상 취득은 뭐죠?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지만 등기는 해야 되니까 옛날에 과거에 등록세 부분은 내라 이거고 요거는 등기 안 해도 되니까 사실상 취득, 간주 취득으로서 취득세 몇 프로는 내라 2%. 그러나 뭐는 안 해도 된다. 등기에 대한 건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간주 취득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간주 취득과 표준세율을 묶어서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어볼 수 있는 건 농지예요. 농지. 그럼 볼까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시험에서 농지 취득했을 때 세율로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농지를 만약에 일반 뭘로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어요. 아니면 농지를 뭐 받았어요? 상속받았어요. 아니면 농지를 뭐 받았다? 증여받았다. 아니면 원시취득이죠. 농지를 매립해서 최초로 취득했다. 원시취득. 그 다음에 농지를 누가? 자경농민이 뭐 받았다? 상속받았다. 이랬을 때 세율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지 매매는 몇 프로입니까? 농지 매매는 3%다. 농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뭡니까? 2.3%입니다. 증여받았을 때는 3점. 증여는요, 농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취득 똑같아요. 2.8%입니다. 자, 그런데 자경농민이 뭐 받았다면, 상속받았다면 실질적인 뭐 취득세는 내지 말고 등기는 해라 이거죠. 그래서 2% 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상속받았을 때 몇 프로인데 2.3인데 여기서 2%를 빼면 요거는 0.3. 이거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특례세율이잖아요. 자격농민이 상속을 받았다. 뭐가? 농지를. 그러면 0.3이다. 왜? 2%를 빼니까. 원래 상속은 2.3인데 여기서 2%를 빼니까 0.3.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있죠. 물어볼 수 있는 게 주택이에요. 주택. 예,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택을 여기서 만약에 6억 이하 주택이라고 가정해봐요. 주택을 6억 이하. 그러면 매매로 주택을 취득했다. 또 주택을 뭐 받았어요? 상속받았어요. 또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 다음에 주택을 원시 취득, 건축했어요. 그리고 뭐 받았다? 무주택자가, 그죠? 무주택자가 뭐 받았다? 주택을 상속받았다. 아니면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 상속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매매는 6억 이하니까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그럼 상속은 몇 프로냐? 2.8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증여는 3.5죠. 원시취득 2.8. 그런데 1가구 1주택을 뭐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2%를 빼라. 그런데 주택의 경우는 절반 0.5%를 뺍니다. 0.5. 그래서 0.5%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주택과 농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 오늘은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만 정리를 하고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413쪽에 보시면 중과세율이라고 나와 있죠. 예, 요 중과세율은 그 도표 보시면 도표 413쪽 맨 위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표준세율의 8%를 더하고 두 번째 칸에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하거나 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의 4%를 더해서 중과세 하는 게 있고요. 중과세는 무겁게 부과하겠다 이 얘기죠. 또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나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하고 4%를 빼라. 그리고 위에 2번이죠. 2번, 3번, 4번이 중복이 되면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이렇게 중과세 부분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사치성 재산부터 하나하나 정리하는 걸로 하죠. 오늘은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에서만 다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세율 중에서는요,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 요거는 필수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주택 있죠. 주택은 매매로 취득했을 때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